박 앵커님, 지금 이재명 민주당 그동안 뭐 50%가 넘어서고 대세론이 굳혀졌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유세 다니는 게 유세가 아니고 힐링하러 다니는 것 같았다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마치 당선 사례하러 다니는 듯이 그렇죠. 가서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남도 하고 그랬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도 오늘 얘기를 했대요.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뭐 100%다. 또 거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가 하는 김민석이도 뭐 두 사람 단일화하는 것은 자기들은 99%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. 초비상 상태가 된 것 아닌가.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우크릭을 하면서 자기가 중도 보수의 원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내팽개쳤던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걸 이제 딱 꺼내 들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한면에 아주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. 그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99% 100% 단일화 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이제 좌파 지지층을 향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.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. 예. 저기 합치면 우리는 제가 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 그날 놀러 가실 생각 다 접으시고 전부 투표장으로 당장 29일부터 나와주세요. 예. 이걸 간절히 지금 호소하는 것이다. 맞아요.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보수놀이 그만해야죠. 지금 뭐 윤여준 씨 86살입니다. 그분부터 시작해서 문병호 권오울은 진작 와가지고 뭐 꿈속에서 뭘 봤대느니 헛소리를 하고 김상욱이는 뭐 잠바 입고 지금 그 파란 잠바 입고 내가 언제 빨간 잠바 입었느냐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. 개혁혁신당에 있는 사람들도 몇 갔던데요. 허은하다. 허은하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여자가 5, 6월에도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. 뭐 이런 얘기 또 여성 구독자들 싫어하시는데 그거 사실이거든요. 허은하 대표는 지금 아주 이준석이라면 이가 갈릴 겁니다. 자기 멀쩡한 대표 하는데 쫓아냈다 생각하니까. 그런데요. 저는 변절자들은 과거 동서고금의 예를 보면 다 팽당합니다. 그렇죠. 유럽에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 로마 때도 그랬고요. 중국에서는 변절자를 살려두지 않아요. 예. 그때 잠깐 단물 빼고 저희 어렸을 때 단물 빼먹고 버린다는 말 있잖아요. 그게 뭐냐.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. 그 꽃 중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쪽쪽 빠르면 달아요. 예, 그게 있죠. 그런 꽃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버려요. 그걸 말하는 거예요. 단물 빼먹고 버린다는 게. 그래서 다 버려질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러다가 결국 사고도 났어요.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. 자,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그렇죠. 얼마나 좋았겠어요. 야, 좀 부족해. 그러니까 오바를 한 거죠. 저 윤석열 행정부 특히 윤석열 그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하나 빼와라. 그 효과가 만점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오바를 한 거죠. 김대남 씨한테. 김대남이는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. 그래 이제 물러났죠. 언론을 좀 탔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접촉을 했는데 이제 오겠다고 그랬대요. 이 사람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. 그래서 김대남이 약속을 또 했나 봐요. 술 먹다 한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보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확한 확인을 안 거치고 발표부터 덜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 제 표현이에요. 좀 있다가 이제 김대남이 아마 술 마시고 약속한 것 같아요. 아침에 이제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야, 너 그럴 수 있냐? 어떻게 네가 이재명 지지선언을 하러 가냐? 그랬더니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 하다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. 밤에. 그러니까 후회가 물밀듯이 올려오면서 야, 그래도 내가 그럴 순 없지. 그래가지고 저 미안하지만 그거 좀 철회할래요 이래버린 거예요. 그게 6시간 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철회 전화를 받으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번복을 했어요. 그 바람에 민주당 표 많이 깎였습니다.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, 다급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. 맞아요. 운동도 그렇고 뭐 골프 치는 분들은 당황하면은 실수. 그 다음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 고스톱 친구들이랑 칠 때도요, 점백자리를 쳐도 시간이 남는 사람은 절대 돈 아닙니다.
왜냐하면 여유 있게 패도 보고 죽을 때 죽고 광도 팔고.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, 위기에 쫄리면 이게 사실 쳐서는 안 될 텐데 무리한 고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이른바 뭡니까? 열고를 하게 돼 있어요. 그 열고를 하다가요 6시간 7시간 동안 딴 거 한 판에 잃는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재명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. 23일 저 2차 TV 토론 5, 6%가 만약 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지지율에서 변화가 있다? 정말 아무도 모르는 딱 달라붙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선거는 그런 겁니다. 이런 기본사회 이런 것만 하더라도 공약집에도 빼버렸잖아요. 그리고 원래는 자기가 기본사회위원장인가 맡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1월인가 그것도 사퇴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이것도 들고 나오죠. 거기다가 이 조희대 사법부 이거 협박을 했는데 잘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박범계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거 대법관들 지금 14명인데 30명까지 늘리는데 그중에 3분의 1, 10명은 변호사 자격, 그러니까 법관 아닌 사람, 일반 시민도 집어넣어서 10명은 대법관으로 만들겠다. 이 자칫하다가는 뭐 정청래도 대법관 될 수가 있고. 정청래는 그래도 거기다가 법사위원장이라도 했으니까 네. 조금 낫죠.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똑같이.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주변에 또 법조인 지인들 천후배들이 있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. 흔히 말하는 이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대법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최고 재판관 판사들이 대체 아무나 가서 그렇게 3심제의 마지막 그야말로 판례를 역사에 남기고 어떤 한 일개인 조직의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 판례도 다 알고 그야말로 전문인 중에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분야를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김어준, 정청래 뭐 혹은 유시민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. 듣보잡들. 예. 그게 그 비하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법률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는 분이 그럼 인상 비평합니까? 기분 나쁘게 생겼다 저 사람은.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. 그럼 누구를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10명이나 되는 3분의 1이면 의사결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.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저 사람 죄 주자. 없는 죄도 주자. 그러면 그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2명의 추가 인원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난리 쳤던 거 아니에요. 예. 그 2명 한덕수 전 대행 때 그 결국 끌어안쳐서 못하게 했잖아요. 그런데 거기다 2명까지 넣으면 헌재는 완전히 좌파 소굴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사심제의 그 최고봉을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30명 중에 33%를 민간인, 좌파 민간인들로 채워놓고도 여기서 혹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오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사심제. 그러니까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한 헌재에 맡기겠다. 자, 그러니까 2중, 3중의 빗장을 걸어 잠궈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법부가 없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에는 공정한 재판과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. 자, 이것이 바로 6.3 대선이 갖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저는 1번에 놓고 싶다. 네. 예, 안보 문제, 경제 문제, 더 중요한 것들도 물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, 민주공화국,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?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그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삼권 분립이 딱 정립한 새 발이 딱 받치고 서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소정자 그런 민주주의의 한 축을 빨을 잘라가지고 자기네가 그냥 다
다 세 발을 다 가지겠다. 이것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가장 큰 어떤 캐치프레이즈고,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나 보수를 찍어야 되고, 그것이 안 된다는 분들은, 그래도 좋다는 분들은 이재명을 찍는 그런 선거가 아니냐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재명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상심을 잃었다고 할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이 공약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, 이 기본 사회만 하더라도 말은 좋아요. 두툼한 안전 매트를 깔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을 뿌려가지고 포퓰리즘을 하는데 그 돈 뿌리는 걸 가지고 표를 사겠다, 그 얘기거든. 지금 당장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뿌린다고 했지만 이재명이 아니 내가 돈 뿌린다고 하니까 실제로 뿌린다고 믿었나 하고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, 지금 보면은 이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을 국가 전담기구로 신설을 해갖고 이게 대통령 직속이 돼갖고 공용 조직이 되고, 거기다가 뭐 아동, 청소년, 노년 지원, 뭐 지역별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가지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생겨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, 이런 공약들을 느닷없이 지금 내놓은 거예요. 자, 이재명이 가장 최근에 한 말 중에 제가 참으로 원래 위험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위험해졌구나라고 느낀 게, 균형 예산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얘기예요. 예. 그게 무슨 얘기냐? 아니 국채 더 찍고 이게 빚을 좀 더 지는 게 뭐가 어떠냐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?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뿌려야 되는데, 예. 자, 예산이 나올 구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든지 외국에서 빚을 내서 오든지, 예. 자, 빚에 의한 어떤 예산 확보.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. 자, 근데 세금을 올리면 물론 우리 사회의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안 냅니다. 면세점 이하라서 10명 중에 이 6명이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, 이게 무슨 얘기냐? 지지층이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예. 중산층 서민, 서민 정당이라고 하니까.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올리면 인기가 없어요, 당연히.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에서 정권을 혹시 잡아도 이게 총선, 그 이전에 지방선거 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세금은 어떻게든 안 올리고 해야 되는데, 그럼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외국에서 빚 내오는 거, 그 다음에 국채 발행하는 거. 자, 그게 뭘 의미하느냐? 건전재정을 망가뜨리는 거죠.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? 아니, 그 이전에 보수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한사코 건전재정에 목을 맸느냐? 그럴 필요 없다. 외국에는, 하필 또 얘를 미국을 댔어요. 미국은 연간 그 이자가 1,000조 원이 넘는 나라고, 우리보다 빚 규모가 엄청나게 많고 수경원이다 이런. 아니, 왜 미국 예를 들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빚 내자는 거예요. 나라야 망하든 말든 간에. 그래서 그렇게 국채 찍고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빚 끌어들여 가지고 부채 비율을 지금 우려할 수준인데, 그걸 왜 너네가 걱정해? 그냥 우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경제를 살려야지. 그게 바로 호텔 경제학이고요. 예.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때부터 나온 소득주도 성장인 거예요. 아니, 소주성으로 5년간 망했잖아요. 근데 그 말을 쓰면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교묘한 말로 포장만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호텔 경제학 아닙니까? 호텔 경제학이고, 그건 노쇼 노쇼 경제학. 그러니까 네. 그게 노주성이죠. 그 소리예요. 그게 노주성, 노쇼 주도 성장론. 맞습니다. 노주성이네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지록위마라는 말도 있고,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돈 준다고 국민들이 지금 혹할 그런 시대는 아닌데, 이재명이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거 안 되겠다. 그냥 국채고 국가 재정 위기고 그거 왜 내가 5년 하고 말 건데 그런 걱정까지 하나? 그냥 돈 뿌리자. 예. 다시 그 헬리콥터 가져와.
돈 그게 뿌리자. 지금 기본사회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게 그 돈 뿌리는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이미 이런 말에 취해 있는 중독이 된 좌파들은 설득이 안 돼요. 다만 이런 부분에 뭐를 그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냐. 중도하고 무당층의 유권자분들이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. 이 공약을.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특히 이 호텔 경제론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방어에 나섰어요. 근데 이 사람들 말이 국민들을 알기로 아주 개돼지로 아는 것인지, 이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 아닙니까?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한 것일 뿐이다. 이렇게 뭐 정성호까지는 좋아요. 유시민 또 이게 촉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네네. 나와가지고 대학원 수준의 공부가 있어야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호텔 경제학 이론입니다. 이렇게 또 그 명색이 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실드를 치고 독일에서 나왔고. 공부했다는 거죠. 이 우상호 의원 전 의원이지만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한 5선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? 서울시장도 지금 노린다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은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. 국민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. 너무 어려운 경제학에.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 호텔 경제론을 이해를 못하면은 바보고 곡해하면은 나쁜 사람이다.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. 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. 이게 곡학아세인 거예요. 곡학아세 딱 맞네. 잘못된 학문으로 세상을 예. 이 우롱하는 겁니다. 이 잘못된 어떤 학문으로 이 선비들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곡학아세를 해서 혹세무민.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? 곡학아세, 곡학아세를 해서 그런 글줄 몇 마디 가지고 교묘하게 무식한 예전에는 이제 한자는 거의 안 배웠고 대부분의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한글 그때 언문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겨우 이제 언문을 통해서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 글 모른다고 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우롱하는 그게 이제 혹세무민인 거예요. 그래서 이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뭔가 실드라고 하죠. 뭔가 이게 방어막을 치긴 쳐야 되겠는데 이게 말을 들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비판은 죽어도 못하겠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이게 방어막을 치는데 너무 어려운 경제학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 말이 되는 소리니까.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지만 커피값 120원이 호텔 경제학은 좀 한참 들어야 되는 얘기고 그 호텔값 커피값 120원은요 너무 와닿아요. 그냥 사람들이 지금 그 커피 전문점 가서 대통령 대파 사건보다도 더 커요 이게 지금. 아이 그럼요. 그러니까 그 커피숍 가가지고 사장님들 보고 그런다잖아요. 물론 농담 반으로 아니 이 사장님 왜 이렇게 빌딩 지으시겠어요? 이거 120원짜리 가지고 4,000원에 팔고 3,000원에 팔고 이게요. 이게 이재명 경제의 실체인 것입니다.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면서 이건태라고 변호사 출신 의원 그 대장동 변호사 이 사람이 고발했잖아요. 김용태 그런 말을 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어요. 자,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금 이 선거법의 그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받아놨잖아요. 10대 3으로.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근거를 없애려고 행위 부분을 아예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죠. 그래 놓고는 김용태는 그 조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해서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? 이게 자가당착인 거죠.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느긋하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당황하면은 갈팡질팡해지거든요. 말도 꼬이고 스텝이 꼬이는 거죠. 행위도 스텝이 꼬여버린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. 이준석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준석이 환정승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요. 김문수 후보가 잘해야 돼요. 부천에서 국회의원 3번 한 분 아닙니까? 그래서 심지어 부인은 물론이고 설란영 여사 또 그 딸도 유일한 딸이
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 부천 소사 그 지역에 산대요 지금도. 그렇다고 본인도 서울 봉천동 24평 5평 그 연립주택에 지금 사신다고 하는데, 자 경제적인 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. 그 본인이 3번 국회의원 그때 첫 번째 선거에서 박지원을 꺾었어요. 그때 그렇죠. 박지원이 뭐 1위를 아주 그냥 질주하는 박지원을 보기 좋게 꺾고 그때부터 내리 3선을 한 분인데, 그분의 딸이 거기서 이 복지사를 한답니다. 예, 사회복지사 부부가. 예. 자, 사회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예, 거기서 또 아버지의 옛 지역구인 그 부천 소사에서 사회복지사를 한다.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집안이다. 저는요, 그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이른바 부인 그 토론회가 무산됐지만, 예. 정말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이 TV 토론했으면 그냥 거기서도 한 5%는 설 여사가 좀 벌었을 텐데, 그걸 아니까 예. 딱 잘라 거절한 것이겠죠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23일 저녁 TV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또 지지율에 반영될지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